안녕하십니까. B&E 파트너스의 이경모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클라우드 ERP를 고려하시는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ERP를 도입하시면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B&E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에 좀 소속되어 있고요. 지금 클라우드 사업을 좀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B&E 파트너스는 일단 SAP의 골드 파트너로 지난 99년부터 쭉 SAP 관련된 ERP 또는 BI 업무를 좀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LG CNS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대기업군에 대한 프로젝트 경험과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 경험을 같이 좀 잘 서로 섞어서 저희 고객들에게 가치를 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는 2009년도부터 이 클라우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제가 뭐 기술적인 걸 말씀드릴 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구축을 하던 구축형과 달리 잘 웰메이드 된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그 솔루션을 선택하셔서 고객들이 이제 거기에서 가치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한테 필요한데 그러한 이제 솔루션을 쭉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솔루션이 2011년에는 이제 히다치라고 하는 그룹에 일본 그룹에 팔려 나가면서 히다치의 이제 그 글로벌 템플릿으로 쓰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좀 축적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인 비용 효율적인 관점에서 고객들한테 제시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점차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제 그때 전자신문에 이제 저희 첫 기사가 났는데 빌려 쓰는 ERP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에릭슨 LG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태국에 제조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 서비스를 본사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사업부까지 확장해 가는 그래서 클라우드 내에서 서비스가 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KT, SKT 등등과 함께 계속 이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계속 이제 시장이 매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2011년부터 하신 거예요? 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B&E 파트너스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좀 발전돼 가기도 하고 생각하시는 것도 다르고 한데 예전엔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얘기들도 막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기술이라고 하는 거, 기술에 대한 혁신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고객들한테 그렇게 그 가치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현재 고객들은 이 툴이라고 하는 걸 잘 써서 비즈니스상의 활용 성과를 내고 가치롭게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거지 이게 뭐 클라우드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구애가 별로 없으시다라는 게 요즘 저희가 이제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지는데요. Y 클라우드 ERP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ERP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를 드릴 수 있고 어떤 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클라우드 도입 방법론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신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도입하시는 게 가장 시행착오가 적은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주제가 조금 이제 포커싱 되어 있는 게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도입되는 순서를 보면 예전에 ERP는 대기업부터 이렇게 도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클라우드는 보면 시장이 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도입돼서 지금 중견기업까지 쭉 이렇게 그 스팬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저희 그 방법론의 좀 포커싱은 조금 더 그 예리하게 고객께 좀 맞게 얘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쪽으로 좀 한정지어서 말씀드릴 텐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제 LG그룹의 자회사지만, 대기업군에 속해 있으나, 대기업의 관리 레벨과는 또 다른, 그러니까 자회사들이라 이런 경우는 좀 취약한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이 만약에 ERP를 지금 쓰고 계시고, 그 ERP를 쓰고 계신 가운데 자회사라든가 자 이제 앞으로 뭐 인수를 하실 회사라든가 해외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다라고 하시면 한 번은 참조해 보실 만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Y 클라우드 ERP 뭐 저희가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냐, 뭐 렌탈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원초적이어서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냥 본질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비대나 정수기를 월 얼마 주고 하는 것도 렌탈이고 실질적으로 뭐 그랜저라고 하는 차 한 대를 뭐 렌탈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랜저 한 대 렌탈한다라고 하면 월 한 77만 원
한 3년 쓴다라고 하면 한 2,800, 900만 원. 어떻게 보면 차 한 대 사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고객들이 꽤 많은 포션으로 렌탈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자동차라는 거는 이제 현재 가치를 봤을 때 그리고 남는 잔존 가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는 거고,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서비스도 소유일 것이냐 렌탈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뭐가 더 유리하고 내 사업에 맞는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온프레미스다라고 하는 소유는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어플리케이션까지의 전체를 소유하시는 거죠. 소유의 장점도 있습니다. 내 컨트롤 범위가 굉장히 크고 내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고비용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과 뭐 공간과 또 이제 시간을 다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운영 부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제 뭐 일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쉐어드 서비스를 넘어서 뭐 온디맨드 서비스를 넘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이제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IaaS 서비스를 쓰시겠다라고 하면 인프라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그 위에 나의 솔루션을 내가 사서 설치하고 쓰겠다가 가능하실 수도 있고, 뭐 파스를 쓰시겠다라고 하면 요즘 이제 하나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도 SAP가 막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쓰실 수도 있는 거고, 아예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 사스 서비스를 쓰면서 그런 고민을 안 하시겠다 라고 하는 기업도 있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업이, 저희가 이제 여러 개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회사들에 대해서 동일한 관리 레벨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서 ABC 얘기했지만 어디에 더 포션을 둬서 관리해야 될 것인가, 어느 부분은 조금 더 놔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밸런싱을 하시는 게 매니저로서 필요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들을 통해서 소유의 범위를 정하고 서비스를 선택해서 쓰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사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스텝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이용이라든가 보다 유연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그 확장이라든가 확대 이런 것들이 뭐 유연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이제 투티어 전략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본사에 ERP가 있고 한데 이게 워낙 M&A도 많으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으시다 보니까 이거를 다 소유해서 가져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하나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본사에 대한 영향도를 다 검토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 자회사가 오래 지속되느냐 사실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회사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라이센스를 그만큼 사느냐, 이게 사면 다시 물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 비즈니스의 그 플렉서빌리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러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계속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RP 클라우드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같은 이제 온프라미스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구매 계약을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MA, 소프트웨어 MA를 내시고 프로젝트를 기획하셔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수행되고 나서 뭐 그거에 따른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그 구매하셔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운영 유지 보수라고 하는 걸로 계약을 또 연장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진행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 뭐 사용자 수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하시고 몇 유저 어떻게 쓰시겠다라는 걸 정하시고 그 사용 기간에 따라서 사용자 수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시고 그냥 쓰는 거죠. 계약이 끝났을 때 이걸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의사결정하실 거고요. 뭐 또는 그때 그 시점에 이 기업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퍼페추얼로 내 시스템 안으로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고 하시면서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소유냐 렌탈이냐의 문제,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특징들이 있고 한데 그게 요즘 이제 중소중견 기업에서는 왜 요즘 이제 자꾸만 화두가 되는가?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관심들을 가지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동안 저희가 좀 경기가 어렵다 계속했죠. 근데 지금 뭐 안 어렵나요? 아닙니다. 지금 더 어렵죠. 계속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지난해와 달리 요즘 이제 그 중소중견기업의 리더분들 만나시면 다 동일한 말씀하세요. 이제 그 저성장의 시대라고 하는 게 기정사실이 됐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 얘기는 언젠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졸라매고 잘 있다 보면 또 좀 경기가 좋아하면 다시 타고 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일본이 얘기하는 뭐 잃어버린 10년처럼 저성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그냥 패러다임의 변화로 딱 와닿을 때, 그때 이제 이분들이 고민이 많으신 거죠. 여기 계시는 분들의 CEO들이 그런 고민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졸라매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졸라만 매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이게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어요. 이 저비용 구조, 저성장 구조라고 하는 거에 일본에서도 사실 그걸 살아남은 기업이 있고 살아남지 못한 기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케이퍼빌리티, 역량이, 능력이 지금 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대한민국이 이제 뭐 다른 쪽도 그렇고 인더스트리 4.0이니 뭐니 독일도 그렇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다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또 이게 또 겹쳐 있죠. 우리가 ERP라고 하는 게 시장에 붐업되기 시작한 과정을 보면 1990년도의 말부터 막 그 대기업 하다가 2000년도 초반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부 대기업이 자신들의 서플라이 체인을, 또는 정부가 중소 중견기업의 ERP 도입이라고 하는 걸 확산해 가면서 막 그 시스템이 설치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이 되니까 그 시스템의 그 관리 체계로 이제 한계가 계속 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꿔야 될 때는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 기존처럼 똑같은 많은 투자를 해서 그 일을 해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은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고, 그때 이제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도 해야 되고 경영 혁신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패러독스이고 트레이드 오프인 것인가? 기존의 프로젝트 했던 것처럼 처음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해서 관리 레벨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이 밸류를 높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클라우드 ERP를 통한 경영 혁신이 가능한가라는 걸 계속 물어보시고,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가식성 확보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로도 가능하냐라는 부분, 또는 유연한 이제 사업 변화, 계속 이제 사업들이 다변화하시다 보니까 새로 생기는 사업 인수를 하기도 하고 흡수 합병하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고객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면, 사실 저 지금 보면 비용 절감이라든가 경영 혁신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분들로 좀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솔루션형 ERP를 도입하겠다. 그게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잘 만들어져 있는 솔루션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잘 만들어져 있는 솔루션이 1, 2년 쓰고 못 쓰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유지 보수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굉장히 많이 들더라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들더라는 거죠. 개발을 많이 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걸 줄여야 되는 프레셔를 계속 받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줄여야 되는데 이게 업무의 특성상 또는 이 본질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ERP 도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라든가 자회사 해외 법인 등 빠르게 이런 것들을 쓰고 이게 이제 완성도보다도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플렉서빌리티와 스피드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이런 것들을 찾으시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봤던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스타트업 고객들도 그렇죠. 이게 요즘은 비즈니스가 대단히 감각적이지 않습니까? 뭐가 하나 팍 떴는데, 드라마 PPL로 하나가 떴는데 이게 그냥 예전처럼 국내 시장에서 반짝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됐건 뭐가 됐건 급속도로 확 커지더라는 거죠. 급속도로 커진 기업은 급속도로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걸 잘 극복하는 기업들이 생기더라는 거고, 그게 대한민국 지금 이제 강소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업일수록 이 체제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성장의 통증이 그만큼 큽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그랬을 때 기존에 하던 기업들처럼 이거 구축하고 뭐하고 해서 내 체계를 다 갖출 것인가.
근데 지금은 중국 시장이 확 뜨지만 그 다음은 베트남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어디 가야 될 것 같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게 되고 그러한 고민들이 결국 이제 이런 서비스를 찾게 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영혁신의 측면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사실은 ERP를 잘 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두 번째 ERP는 이제 익스텐디드하게 이걸 고도화하셔서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들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둘 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이 SAP라고 하는 패키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패키지의 특성과 속성을 잘 가지고 있는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쓰신다면 훨씬 더 이런 확장이 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싶을 때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쓰면서 필요한 것들을 더 붙여서 써갈 수 있는 구조. 오늘 이제 그 컨텐츠 그 솔루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제 클라우드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서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딱 하고 나면 프로젝트를 하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진부하죠. 막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걸 유지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요즘 보면 SAP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요. 하루가 멀다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써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죠. 선택하셔서 쓰실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서비스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장기적인 파트너십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게 2000년도에 막 ERP 도입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근데 그 업체들이 잘 남아있지 않나 봐요. 그래서 지금 중소중견기업의 통계나 이런 걸 보면 아직 이게 뭐 ERP를 제외하고라도 IT에 대해서 그런 가이드라든가 자문을 받을 만한 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이 5%에서 10%도 안 된다라는 거죠. 사라진 기업의 솔루션을 붙잡고 있으면서 어렵게 쓰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솔루션과 뭐 서비스를 찾는 것이 지금 이제 현재 저희 고객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저희가 저희 서비스에 대한 말씀은 잘 안 드리려고 하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AP가 PMC라고 하는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파트너 매니지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모델인데 그러한 모델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고 저희가 이제 마스터 어그리먼트, 이제 마스터 컨트랙터로 주계약자로 지금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프라는 IBM의 인프라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토크IT의 이제 다른 뭐 세션들 보시면 그러한 IBM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이제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서비스 레벨에 대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파트너와 솔루션으로 치면 사실 어떤 기업도 담을 수 있는 큰 도화지의 SAP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중견 기업에게 가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 PMC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뭐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TCO를 줄여드려야 되는 거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용 예측 가능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연성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시간의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서비스로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들의 입장이고 마음가짐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왜 이 클라우드 ERP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이 중소중견 기업에서 화두가 되고 논의가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도입하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의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 한 번씩들 겪어보셨죠. 프로젝트 하시면서 겪으셨는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의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모아서 이제 그 일을 수행하는 절차를 정하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컨셉을 정하고 거기에 R&R과 또는 기법과 또는 이제 산출물과 이런 것들이 정의된 사실 집합체가 방법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방법론의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시고 그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것이 가장 시행착오가 적으실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쪽에 좀 포커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앞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ERP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그 확산되고 있고 전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수치적으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 서비스를 찾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뭐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그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대기업들도 일부의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다 이런 서비스를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본사에서 찾는 건 좀 어려웠죠. 우리가 이제 SI라고 하는 딱 지키고 있는 이제 계시니까. 근데 저 이렇게 여기 녹화되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해외 법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난 이거 사업하는데 필요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 이거 사업하는데 필요해. 빨리. 이거 우리가 검토하고 우리가 쓸게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하나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고, 1차 전이의 중심이 이제 중견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지난해 클라우드 발전법 9월에 통과한 것도 그렇고, 정부가 이제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시장을 형성하겠다라는 것도 그렇고, 단지별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하겠다라는 것도 그렇고, 시장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죠. 근데 그 대상이 대부분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존에 했던 시스템의 사용 수명이 다 하셨어요. 근데 중소, 중견기업의 통계를 보면 ERP라고 하는 솔루션이 도입되어 있는 것이 이제 도입되어 있는 기업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 쪽으로 이제 특화됐지만 그 솔루션에 기반에서 본다고 하면 70%. 근데 ERP라고 하는 걸 보면 53.8% 정도가 이미 ERP 쓰시고 계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ERP라고 하는 게 더 필요해요라는 요구, 제일 먼저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솔루션이 뭡니까? 라고 하면 또 ERP가 제일 필요하다고 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디 투자하실 거예요? 그럼 또 ERP가 제일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적인 솔루션이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표준 업무 프로세스의 자사 적합성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연속성이 보장되는 확장 가능 시스템. 쓰다가 내가 해외 법인 하나 나가려고 하면 그다음부터 이 솔루션이 아닌 다른 솔루션을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확장할 수 있는 솔루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표준 업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기존에 ERP 도입될 때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걸 막 찍어서 도입한 기업들도 많이 있으신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돈이 어디로 새나가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AP라고 하는 게 물과 재가 딱 인테그레이션 돼 있어서 그 일이 진행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거 못 처리되는 것들이 막 이게 공존하게 되고 거기에서 리더 입장에서는 내 돈이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이게 막 술술 새 나가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가시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그런 업무 프로세스가 조금 더 내 업무에 맞았으면 좋겠고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게 이제 중소중견기업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IT 투자 비용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기존처럼 큰 돈 들여서 또 프로젝트 하기 힘들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나 운영 지원이 잘 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중소중견기업의 ERP 도입의 성공 요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스터디를 해보면 사실 저희가 스터디했다기보다 이제 학계에서 이렇게 스터디한 내용들을 보면 이게 ERP가 도입돼서 성공하려고 하면 이 5가지의 요인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다른 건 사실 기타라고 하는 거, 뭐 대기업은 이런 게 필요 없죠. 정부가 지원해주고 뭐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가 없는데 중소중견기업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팩터가 되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사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선순위를 평가해 보니까 우선순위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은 뭘 가장 우선순위로 보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보고 좀 놀랐던 게 표준 업무 모델의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애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저희가 봤을 때 대기업에서는 이런 그 솔루션의 적합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최고 경영층의 참여라든가 이런 변화 관리에 더 무게중심을 두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고 경영층의 참여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다 사실은 솔루션이라든가 공급사 요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솔루션이 도입돼서 이제 사용되고 활용되는 데 있어서 어려우시다라는 거죠.
최고 경영자가 의지가 있어도 사실 뭔가의 제약 때문에 본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희가 이제 겪고 있는 시장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방법론을 어떻게 설계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견 기업이 갖고 있는 재무적, 인적 자원 또는 관리의 한계를 충분히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 IT 투자 비용을 최소화해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이게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뭐 하다못해 2, 3년 앞에 자신들의 기업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큰 그림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ERP 도입의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써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잘 쓰이고 도입돼서 CEO께서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하시고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목적성이 분명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장기적인 관점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가 도입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방법론을 크게 이제 어떤 접근 방식을 가지고 가느냐 또는 이제 어떤 범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주도적 접근 방식이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많은 프로젝트 하실 때 PI 드리븐 어프로치라는 것들을 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as is 프로세스, 현재의 프로세스에서 개선해야 될 개선 포인트가 뭔가를 찾으시고 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그걸 투비화하면서 시스템과 매칭하셔서 가는 방식. 뭐 좋은 방식이죠. 근데 중소 중견 기업에 짧은 기업에 그들의 맨파워를 가지고 이 일을 다 해내야겠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보다는 패키지 드리븐해서 가야 되겠다.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걸 제안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 이게 개선되는 역할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 지향성은 이런 거죠. 우리가 혁신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밸류를 업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우리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그에 따라서 몇 사람의 슈퍼스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과의 흐름을 동기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수요와 밸런스를 잘 관리하는 평준화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내 비즈니스상의 문제점을 계속 드러내서 가시화한 다음에 그거를 고치고자 하는 혁신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 패키지 드리븐한 방식에서의 저희 포커싱은 표준화와 가시화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거죠. 한꺼번에 다 하겠다라고 하면 중소 중견기업은 힘드시고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한 포커싱을 가지고 패키지가 많은 부분 가이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오늘 저희가 이제 뭐 재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배우셨지만 패키지가 그러한 컨셉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돌아갔을 때 관리가 된다라는 거, 눈에 보인다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 그런 서비스를 중소 중견 기업에서도 차차 도입하셔서 잘 쓰시게끔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범위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을 할 때 이걸 한꺼번에 다 하시겠다라고 하면 인적 자원의 부족함이라든가 이 기간도 짧아져요. 중소 중견 기업으로 가면 금액이 작아지니까 기간도 짧아지는데, 짧은 기간에 이 힘들어하시는 인원들을 가지고 이거 다 하겠다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페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했을 때 그 페이스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프로젝트를 하면서 페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하는 건 이번에 요 시스템 요만큼 도입하고 다음에는 저만큼 도입하고 뭐 이런 걸 페이스드 어프로치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요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ERP를 통해서 전략적 중요성이라든가 프로세스의 복잡성이 낮은 쪽, 퀵인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부터 명확히 도입해서 이게 자동화돼서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계속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만약에 재고 관리 쪽에서 플래닝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다면 사실 플래닝 한 번에 가기 힘듭니다. 되게 좋지만 한 번에 가기 힘들다는 거죠. 플래닝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 기준 정보라는 거 확실해야 되고 실적이 제때 제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아닌 걸 갖고 플래닝을 하면 혼돈이 생기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의사결정하고 나아갈 수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 것이냐? 기준 정보를 제대로 정리해서 시스템상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퀄리티 레벨, 또는 실적이 잘 비표되고 실적이 제때 제 시점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동일한 시점에 시스템을 볼 때 신뢰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가 되는 것, 이런 것들부터 해가면서 그러한 개선의 영역으로 넘기고 그거를 또 다른 필요한 영역으로 재설계돼서 쭉 이 사이클이 선순환의 사이클로 반복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말씀드린 페이스드 어프로치고, 그게 결국 활용 성과 또는 나아가서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4단계로 나누고 이러한 전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 솔루션의 적합성, 이 중소중견기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나한테 적합한지, 내가 그대로 쓸 수 있는지, 그 평가 과정을 거치고 도입을 하면서는 많은 힘을 들이기보다는 처음에 퀵인할 수 있는 과제로 범위를 정하고 수행 주체들도 거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리더분들도 그를 용인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내 기업이 발전시켜가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안정화 단계 필요하고 지속 개선 단계 필요한데, 안정화 단계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시스템 딱 도입되고 나면 이게 제대로 안정화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걸 이제 좀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지킴이 지표라든가 안정화 지표라든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게 시스템에 해야 될 일이 적시에 제때만 이렇게 입력되고 잘 입력되는 것들만 해도 시스템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드리는 거죠. 내가 매니저인데 내 직원이 해야 될 일을 제때 적시에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지킴이 지표라는 걸 통해서 가이드해 드립니다. 제때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만약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게 어디에 원인인지, 원인 지표가 있을 수 있고 결과 지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보면서 이게 이제 계속 안정화되고 이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그 개선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는 구조로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이 방법론의 중요한 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들 하죠. 이게 이제 마커스라든가 로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ERP 도입이라고 하는 건 도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다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작동이 잘 안 되죠. 왜냐, 이게 도입할 때 계약 다르고 운영할 때 계약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이거를 하나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 파트너십을 갖고 가는 조직이 함께 코워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로 도입해가는 전이의 과정 중에서 방법론적으로 꼭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도입을 할 때도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또 안 맞으면 힘듭니다. 이게 기업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있는 대로 쓰세요라고 하는 거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SAP가 아사 8.0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만들어서 가이드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해서 이 기업은 이 솔루션에 안 맞는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프로젝트 해야 됩니다. 그걸 억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맞는다,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라면 인더스트리얼라이즈드하게 그냥 딱 도입해서 쓰는 거예요. 써보면서 개선해야 될 것들 찾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프로젝트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뭐 저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반발이 많았지만 몇 개의 프로젝트를 그렇게 해보면 진짜 레포트 한두 개 개발 말고는 딱 그 프로세스 내에서 돌아갑니다. 그런 기업들이 해외 법인 확장하는 데도 더 쉽고 그렇다는 거죠. 관리를 하는데 이게 모두 다 자동화되는 게 맞느냐? 사실 뭐 2, 3개월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자동화되는 게 맞다 틀리다 할 컨설턴트가 그 자리에서 자신 있게 판단해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내 비효율적인 as is 업무를 내가 자동화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효율이라는 거여서 꼭 자동화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그 분간이 그닥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큰 분들 계시면 또 이게 막 마음대로 하기 힘들죠. 그래서 차라리 룰과 원칙으로 딱 잡고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방법론과 이 방법론의 중간에는 어셈블 투 오더라고 하는 이게 이제 조립되어 있는 솔루션들 잘 갖다가 조립하고 또는 필요한 부분들 같이 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뭐 김밥 프로세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거고, 클라우드 베이스로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인더스트리얼라이즈드 하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초기에 뭐 구축비나 이런 것들이 없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방법론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도입이 주가 아니라는 거죠. 도입은 도입일 뿐이고, 이거를 도입하시면서 돈을 쓰시는 CEO들은, 여러분들의 보스는 그걸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내 직원들의 어려운 점이 보이고 그걸 가시화해서
개선해 나가고 고쳐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 시스템 도입했다라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소중견기업에 혁신 조직이 딱 있어서 혁신이라고 하는 걸 전담하는 그런 회사는 5%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5%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각자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건 전체 최적화가 아닐 수 있죠. 그런 것들을 ERP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를 보고 같이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서 사이클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방법론이고, 그러한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그 안에 기반이 되어 있어줘야 되고, 그 솔루션과 함께 지금 이제 제공드리는 서비스들이 명확히 정의돼서 함께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루션 관점에서 뭐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의 바탕이 돼야 되고, 이러한 솔루션을 선택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사람이 들어가서 컨피그레이션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프리메이드 된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셋, 프로세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쓰셔야 될 다큐멘트 셋까지가 하나의 세트로 고객한테 공급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people ready에 포커싱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 오히려 맞겠더라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레디라고 하는 걸 최소화하고 people ready와 데이터 ready에 포커싱한 도입,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저희의 관점이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면서는 어떠한 것들을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지표로 봤을 때는 데일리에 해야 될 일들이 원인이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쭉 관리되는 지표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게 ERP 시스템에 도입은 됐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내가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입을 한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솔루션 베이스의 이러한 그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누리실 수 있는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돼서 내 시스템, 내 ERP 시스템이 내 비즈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찾고 개선을 하셔야 되겠죠. 측정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이 되기까지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안정화를 다 겪어보셨겠지만 그게 어느 시점 내가 내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진짜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안정화되기까지 꽤 쉽지 않더라는 거죠. 이 항상 그 일은 사람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정화되도록 하고 나서는 저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혁신의 블록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게 이제 저희들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재고 관리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제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사실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제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도 한 3개월 정도 봅니다. 변화 관리하고 다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도입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느냐? 딴 거 하시기도 바쁘세요. 그게 한꺼번에 다 되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은 써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일하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들이 바뀌어야지 무조건 좋은 거니까 이거를 딱 도입해서 그냥 쓰세요라고 했을 때 잘 되지 않으시더라는 게 이제 저희 경험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가이드하고 해나가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희 방법론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고객뿐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고 많은 혁신이라는 걸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그 기술에 대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결국은 비즈니스고 비즈니스의 효과를 찾고자 하는 하나의 전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이가 필요하시면 이제 뭐 BNC 파트너스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성심성의껏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현우 선생님. 네. 저 놀란 게 뭐 아까 SAP 뭐 구축 방법에 놀란 게 아니라 PT를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야? 아니 연습을 원래 그 PT 방법론 좀 알려주세요. PT 방법론. 뭐 이 클라우드 뭐 ERP 방법론이 아니라 PT가 원래 천성을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습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제 밤새도록 네. 연습하고 있는데 밤새 연습했지만 시간이 저는 노력형입니다. 네. 프로젝트를 하실 때도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PT를 잘하는 팁 네.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너무나 말을 또박또박 아주 잘하시잖아요, 그죠? 군더더기 하나 없이 그냥 쫙 하는데 그런 노하우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그래서 저는 노력하는 게 항상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를 네. 명확히 구성하기 위해서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를 네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는, 저는 막 이제 막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그 뭐야 현재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클라우드 ERP가 SAP 네네. 이게 일단은 R3 버전이 아니라 R3 쪽이 아니라 하나 쪽이죠. 하나 버전. 하나 버전이죠. 기존까지 이제 R3 S4 하나. 버전. 예, 예. 그러니까 R3 쪽은 클라우드가 없는 거죠. 그게 R3 쪽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속 저희가 제공을 하다가 네. 안 맞는 것 올해부터 같아요. 약간 네, 사상이 좀. 전체적으로 다 S4안으로 다 전환을 S4 하나요?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고 하는 데이터 에저서 그러니까 데이터 네네네. 플랫폼을 기반으로 확산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네네네. 클라우드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다 트랜스포메이션을 S4. 했습니다. 그럼 국내 이게 현재 이 뭐 R3 쪽으로 구축된 클라우드 네네. ERP 고객사로도 있는 겁니까? 그- 아니면 현재 네네. 궁금한 거는 현재 현황이 예, 국내 예. 고객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국내 이제 고객 현황이 꼭 저희가 비행이가 뭐, 안 한 것도 포함해가지고는 저는 궁금해요. 네네. 이 클라우드 ERP를 도입한 데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SAP 입장에서 보면 이제 B1 클라우드라고 하는 네네. B1 솔루션 클라우드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A1 클라우드인데 사실 그 두 가지 구분을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계실 수 있으니까 B1이라고 하는 건 이제 SAP의 그 ERP 동일한 하나 플랫폼의 그런 그 수익과는 다른 네. 별도의 플랫폼에 개발된 솔루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아주 작은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네네. 솔루션인데 네. 이 솔루션은 이제 솔루션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쪽에는 지금 이제 SK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서비스라든가 웅진에서 하는 서비스라든가 몇 개의 기업들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A1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뭐 중견기업으로는 한 5개 기업들 정도가 네. 쓰고 있고 지금도 현재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 하나 버전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케이스는 네. 지금 공급되고 있는 한 개의 고객만 하나 베이스고 네. 저희가 이제 기존까지는 기존 버전으로 공급을 네.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도는 네네. 뭐 성장률은 어떻게 뭐- 보세요? 사실 경기는 지금 우리나라 경기는 떨어지고 있는데 네네. 이쪽 시장의 성장률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들 어렵다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뭐 이게 계약은 돼야 되고 성과는 나야 하는 거지만 고객들이 문의를 하시거나 고객들이 이제 좀 도입을 하시고자 고민하시는 곳들은 네. 기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BM이랑 저희가 같이 SAP, IBM 저희가 네. 3자 공동 모델인데 IBM도 지금 많은 그런 이제 그 문의를 받고 이제 저희와 같이 코업하고 있고 저희 쪽으로도 좀 많은 그 고객들 문의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비용 절감과 그 경영 혁신에 혁신이라고 두 마리 하는- 토끼를 다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궁금한 게 정말 이게 뭐 얼마나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다 다르겠지만 네네. 대략 예산이 네. 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며 구축 기간은 네네. 한 얼마 정도 걸리는 건지 네, 그래야지 예, 우리가 솔루션일 때하고 비교해 볼 네네.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예,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제공드리다 보니까 사실 뭐 얼마나 싸다 이런 것보다는 딱 정해져 있는 오퍼링 가격이 있는 거죠. 클라우드 네네. 서비스다라고 하면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이 구축돼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프로세스들까지를 제공받는 전체를 해서 저희가 이제 원 유저당 재무 쪽의 솔루션만 쓰신다라면 뭐 50만 원. 그다음 물류 쪽 쓰신다라고 하면 월 55만 원. 네. 그리고 이제 제조까지 다 쓰신다라고 하면 60만 원. 근데 이제 이게 요즘 보면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솔루션들이 클라우드보다 엄청 비싸네요. 예, 일반 클라우드 몇천 원대인데 이거는 거의 100배네.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그 컨설팅과 서비스가 지금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제공드리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서비스의 볼륨들이 지금 증가하면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의 레벨을 높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네. 볼륨에 대한 디스카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가격이라고 하는 근데 건 그렇게 케이스 바이 근데 케이스로 아무래도 좀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네네. 그 이제 예전에 솔루션 베이스보다는 그 사실 SAP 프로젝트 하면은 라이센스 피에 대한 그 구성은 네네. 국가에서 고객 입장에서 네네. 한 10% 20%밖에 안 되잖아요. 네. 나머지 이제 80%는 이제 인건비 그 컨설팅 그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는 네.
사실 서비스 안에 프로세스가 녹아 있기 때문에 네네. 솔루션에 비해서는 그 어떤 그런 이제 그 라이센스 네네. 외에 들어가는 비중이 예. 예. 비중이 줄어듭니까? 아무래도 어떤 예,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라이센스도 사실 그게 퍼페추얼로 그냥 사셔서 네. 가지고 계시는 거에 비해서 네네. 임대하시는 거다 보니까 네. 그 금액이 줄어드실 수밖에 없고요. 음. 인프라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다 가지고 계신 데서 뭐 전산실도 있고 다 있으신 데서 네. 서버 한 대 사는 것과 달리 그런 것들을 만약에 다 가져가시고 인원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훨씬 쌀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많이 얹는 게 아니라 이 만들어져 있는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이드를 하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 방식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네. BNS는 뭘로 돈 벌었어요? 뭘로 먹고 사는 거죠? 저희가 먹고 살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ERP 시스템 도입되는 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목적이냐라고 하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ERP 시스템을 그냥 쓰시는 거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ERP 시스템을 쓰시면서는 이게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오늘 이제 여기 오셔서 들으셨던 것처럼 재고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한 방법, 네. 우리가 관리 레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 예, 아시게 되고 느끼시게 되고 필요성을 절감하실 수밖에 없고 그게 너무너무 필요해서 손이 절절절절 떨리실 만큼 흥분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드리고 하는 게 SAP 네네.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네네. 신뢰를 쌓으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기업에 필요한 네네. 다양한 또 서비스로 네네. 뭔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또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다. 네네. 이제 그런 전략이네요. 예,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제 클라우드 ERP가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네네. 성장하는 기업들한테 예, 어울린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 이사님 보시는 우리나라에서 네네. 현재 타겟하는 예. 이걸 고객으로요. 네네. 타겟하는 그 고객 집단군은 어디를 보시는 겁니까? 중소중견이라는 건 사실 너무 애매모호하고요. 네네. 사실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요? 예. 어떤 회사들을 지금 타겟으로 보십니까? 지금? 일단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소중견 기업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0.01%한 3천 개 정도의 대기업을 제외하고 350만 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한 70%는 사실 이제 우리가 소기업이어서 관리 범위가 그렇죠. 내 눈 안에 다 들어오는 기업들입니다. 네네. 그럼 이제 그를 제외하고 우리 이제 350만 개 기업 중에 10% 정도의 기업을 저희 타겟으로 보고 있고 인더스트리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핫하게 저희가 지금 이제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도 또는 이제 문의가 많은 기업들도 사실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네. 그 해외에서 비즈니스가 막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이제 뭔가 그 패션 쪽에 아이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중국에서 팍팍 터지면서 사업이 막 확산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이제 사업이 터지는 것만큼의 이제 워낙 많은 그 매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버틸 수 있는데 뭘 하시는데 바쁘시냐면 이제 시장이 딱 터지고 제품이 딱 소구가 되는 순간 자원에 대한 걸 막 찾기 바쁘시잖아요. 생산 캐파도 늘리셔야 되고 막 하시는데 이 자원들 막 하시면서 제일 어려우신 게 이거 어떻게 운영하지? 오퍼레이션에 대한 이슈들이 커지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막 자원이 커지는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다 합니다. 물동량에 대한 계산도 사실 사람이 다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시스템화해서 이거를 내재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저희를 많이 찾으셔서 지금 이제 올해 핫한 기업들은 이제 그쪽에 있고 저희가 이제 또 제조기업에서도 한동안 제조기업에 대한 투자가 적다가 올해 또 이 희한하게 제조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도입하시겠다라고 해서 계속 네.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엊그저께 제가 뉴스 보니까 네네. 놀랐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있지 않습니까? 수출이 지금 전년도 대비 지금 마이너스 10% 성장해요. 10%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네네. 수출이 지금. 근데 벤처 기업은 1%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쪽은 10% 성장, 수출이 전반적으로 10% 전년도에 떨어졌는데 벤처는 오히려 1%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놀란 게 그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1등하는 매출액 1,000억 이상에서 1등하는 분야가 그 분야 중에서 벤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8%예요. 이게 높죠 생각보다. 1,000억 이상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런 타겟하시는 것이 지금 유사한데 한국모건 간에 급성장하는 그런 이제 글로벌한 네네. 성장을 하는 그런 뭐 벤처나 중소중견 기업들을 네네. 타겟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분들한테, 예. 오히려 대기업이나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는 대기업이나 그 대기업의 1차, 2차 협력 업체들 네, 거기는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이 마이너스 성장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네,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확하게 네네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궁금한 게 아까 IBM 클라우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 이제 아마존도 국내에 이제 리전 만들었고 네, 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는 IBM도 있고 네, 네. 아마존도 있고 MS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예, 예.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서비스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구태여 꼭 IBM만을 이렇게 거기다가 파트너 해가지고 한 이유가 있나요? 선정한 이제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아스만 구매하시고 뭐 파스만 사스만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제일 잘 서비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성장하는 그 성장의 어떤 루트라도 따라가면서 제공하고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가를 이제 제일 먼저 검토를 한 거죠. 근데 네네네. 이게 뭐 IBM도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퍼블릭이 있고 네네. 뭐 이게 이제 그 프라이빗이 있고 한데 저희는 이제 이 퍼블릭보다도 지금 이제 프라이빗 쪽의 시스템과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예. 쪽에 퍼블릭보다는 SLA를 통해서 받고 싶으신 서비스를 계속 확산하고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해서 끝날 수 있는 구조보다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지 그렇게 급성장하는 기업들한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SAP라고 하는 저희가 뭐 A1, B1 다 공급하지만 A1이라는 솔루션을 굳이 중소기업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을 하시더라도 다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공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A1 기반의 지금 그 클라우드 ERP는 IBM 기반의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네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퍼블릭이 아니라? 예, 예. 퍼블릭은 아예 없습니까? 서비스에서? 퍼블릭도 제공을 해드리긴 하는데요. 네. 저희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좀, 기업들이 프라이빗을 선호하나요? 아니면 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구조적인 프라이빗은? 문제가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뭐 퍼블릭을 쓴다라고 했을 때에 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비교 검토해 봤을 때 저희는 음. 일단 저희의 서비스의 기본적인 오퍼링을 네네. 그렇게 잡은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이 솔루션이 만들어진 2011년부터 저희 고객 중에는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SK의 이제 그 클라우드 센터 내에 네네. 도입을 하셨던데 뭐 네네. 이런 선택하셔서 도입된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오퍼링을 지금 이제 단일화해서 이제 그렇게 좀 포커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011년도부터 지금 5년간 네네.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솔루션 베이스로 ERP를 구축하고 안정화시키는 거에 하고 비교했을 때 네네. 클라우드만의 뭔가 이런 점이 참 유니크하다. 네. 해보니까 클라우드만의 정말 구축하고 안정화시킨 데서 포인트가 클라우드만의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뭐 비용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게 이제 저희만이 갖고 있는 오퍼링이라기보다는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서비스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솔루션 베이스의 어프로치도 사실은 그 조금은 개량된 방법론이긴 하지만 기존의 방법론에 따르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젝트가 딱 뜨면 타임 앤 머티리얼 어떤 사람이 몇 사람 들어가서 어떻게 프로젝트 할 것인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거죠. 솔루션 베이스로 들어가고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의 그 복잡성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플하게 가면서도 꼭 필요한 것들을 가고 나서 진짜 필요로 하는 시점에 우리가 고객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존 프로젝트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컨설턴트들의 이 관심 곡선과 고객의 관심 곡선이 사실 희비의 쌍곡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네. 컨설턴트들은 나갈 때 되면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되면 나가야 되는데 고객들은 그 시점이 되면 관심이 또는 본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젠가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초반에 막 이렇게 지지고 볶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든다면 뭐가 더 적합할까? 그래서 이제 방법론을 저런 식으로 구성해서 고객께 제안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론이 되겠네요. 약간 좀. 예, 그렇게 되리라 생각되고 네. 그게 이제 좀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S4HANA 이제 네네. 기반으로 갈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물론 국내 S4HANA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네. 그걸 보면. 근데 그래도 접하셨으니까 S4HANA가 정말
이런 점이 좋은 것 같다. 엄청 지금 딱 한마디만 말씀해요. 뭡니까? R3에 비해 가지고 S4 하나가 네네. 이런 점이 현재 시대 흐름이랑 맞는 것 같다.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뭘까요? 그 하나를 말씀드리라고 하면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속도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단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요건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네.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빅데이터 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뭔가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마이닝을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걸 하려다 보니까 ERP부터 다시 막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네, 힘들더라는 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DB 안에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SAP가 모든 걸 확산하고 확장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연결되면서 그 프로세스 전체 사이클에 줄 수 있는 가치는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 이제 그 체계로 변화를 빨리 타고 그걸 잘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속도 빨라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이 느낄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자, 그리고 컨설턴트로서 네네. 지금 기존에 이제 R3에서 뭔가 내가 뭐 FI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쪽에 그 이미 어떤 그 딱 부분만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네네. 지금 S4 하나가 되면서 네네. 데이터가 그냥 다 쏟아 넣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냥 이게 워낙 이면 빠르니까 그냥 그런 프레임도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SAP가 분야별로 어떤 전문가라는 그 엑스퍼티즈가 그 기반 자체가 바뀔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기존의 R3에 익숙해져 있던 네. 전문가들은 이런 S4 하나 시대가 분명히 앞으로 올 거 아닙니까? 네. 필연적으로 올 거고 예, 이런 예. 시대가 가는가? 그럴 때 어떻게 본인의 이제 커리어를 좀 이렇게 그 준비를 잘 해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봤을 때 뭐 S4 하나라고 해서 그 크게 뭐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솔루션 내에서의 내용들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아키텍처나 이 구조는 많이 달라지고 있긴 하죠. 근데 그 컨셉이나 개념들이 많이 바뀌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컨설턴트들한테 요구하는 바가 뭐 FI 모듈이면 FI 모듈을 잘하고 거기에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이런 걸 요구하는 것에서 이제 앞으로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S4 하나로 가면서도 그렇고 솔루션이 바뀌고 하는데 SAP가 계속 그런 쓸 수 있는 시나리오 컨텐츠들이라든가 쓸 수 있는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의 그 능력은 이거를 프로젝트가 뭐가 생겼을 때 거기 가서 컨피그레이션 잘하는 능력보다는 있는 그런 프로세스와 시나리오들을 잘 조합하고 엮어서 기업에게 가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능력이 더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게 이제 한 측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 소아 구조가 됐건 뭐가 됐건 서비스 오리엔티드한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우리가 만든 솔루션을 글로벌리 유통시켜서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거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을 잘 엮어서 기업에 가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기업에게 실질적인 활용 가치를 주는 사람 이렇게 이제 두 영역으로 본인들의 이제 포지션을 두시고 이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자 질문 이제 편하게 이제 마지막 질문할 수 기회입니다. 네. 자, 이제 기회 없습니다. 네. 뭐 없어요? 아까 이 기회를 딱 말하는데 그 도입